매일 아침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스마트폰을 보시죠? 근데 만약에 그 선택이란 게 사실 여러분이 화면을 터치하기도 전에 이미 다 짜여진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가 사실은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설계된 일종의 환상이 아닐까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장, 올더스 헉슬리의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예속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헉슬리는 자유가 쇠사슬에 묶여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편안함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릴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헉슬리가 경고했던 건 말이죠. 무슨 강압적인 억압,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유혹, 그리고 안락함, 이걸 통한 통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혁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저항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니까요. 통제 방식도 진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눈에 딱 보이는 것들, 고문이나 폭력, 쇠사슬 같은 걸로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헉슬리가 예측한 현대의 통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또 세련됐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쾌락, 수많은 선택지, 그리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편안함이라는 거죠.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를 보면 소마라는 약이 나오잖아요. 이거 한 알이면 고통이나 불편함 없이 그냥 행복하고 수능적인 상태가 되는 마법의 약이죠. 자, 그럼 우리 시대의 소마는 과연 뭘까요? 한번 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의 소마는 알약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마찰 없는 편리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스크롤 하나하나,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독 서비스, 원클릭 결제,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의 저항 정신을 조금씩 무디게 만드는 그런 소량의 소마인 셈이죠. 이건 마치 순종을 내 스스로의 선택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달콤한 쾌락이에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세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스템이 우리 삶에서 자잘한 불편함들을 싹 제거해줘요. 그럼 우린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을 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죠. 둘째, 인내심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어렵고 힘든 목표를 향한 야망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어진 규칙들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게 어떻게 더 심화되는지 한번 보시죠. 사실 통제라는 건요, 우리의 욕망을 밖에서 억지로 누를 때보다 아예 우리 안에서부터 설계해버릴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알고리즘이나 미디어는 단순히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의 욕망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뭘 보고 망설이는지, 뭘 부러워하는지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욕망과 조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런 순환 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충동적인 행동은 이미 측정되고 테스트되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시 되팔리는 상품이 된 거죠. 열정마저도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스템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으니까요. 자, 이제 통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죠. 바로 우리의 관심을 완전히 소유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무료 콘텐츠와 끊임없는 자극들, 그 대가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내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집중력,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먼저 여러분의 관심을 원합니다. 왜냐? 일단 관심을 소유하고 나면 돈, 시간, 생각 같은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결국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낳게 되죠. 헉슬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얕은 관심은 얕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끊임없는 방해와 자극 속에서 길러진 이런 피상적인 관심은 결국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 즉 주체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보이지 않는 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이게 가장 근본적인 저항의 시작입니다. 바로 생각을 되찾는 것. 외부의 소음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매일 딱 10분만이라도 의도적인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는 10시간보다 여러분의 자유에 훨씬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욕망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욕망의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다음에 뭔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될 때 딱 1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갈망은 어디서 왔을까? 이게 진짜 내 것일까? 내가 여기에 순응할 때 이득을 보는 건 과연 누구일까? 하고요. 세 번째 원칙은 유용한 고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편함을 겪음으로써 지배하기 더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찬물 샤워나 짧은 단식, 아니면 정말 힘든 운동처럼요. 매일 이런 자발적인 어려움 하나를 선택하고 불평 없이 마주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고통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네 번째 원칙, 관심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의 집중력을 마치 사수해야 할 영토처럼 여기고 아주 확고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제 집중력은 새로운 화폐와 같아요. 이걸 어디에 투자할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 그걸 써버릴 테니까요. 다섯 번째 원칙은 소비하지 말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야말로 수동적인 반응에 대한 가장 순수한 해독제거든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뭘 만들든 상관없습니다. 어제는 세상에 없었던 무언가를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창조 행위는 우리를 올가매는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기분보다 의미를 택하라. 덧없는 쾌락을 쫓는 사람과 자신만의 목적을 가진 자유로운 인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쾌락만 쫓는 사람은 행동 패턴이 예측하기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입니다.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 서는 것.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겁니다. 솔직히 자유는 혼자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전염성이 있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창조하고 인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의 용기가 여러분의 용기까지 지켜줄 겁니다. 헉슬리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하고 즐겁게 만들어서 결국 순종하게 만들 거라고 했죠. 이제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의지를 대가로 아주 손쉬운 편안함을 내밀 때 여러분은 편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선택하시겠습니까?